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린다 아빠달립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2026년 3월 31일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짧은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들고 왔거든요. 밑에 쪽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저임금을 시간, 일주,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 보이시죠? 이 제출 시한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3월 31일로부터 90일이네 6월 안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제출해라 라는 뜻이죠. 이게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바로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발표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기본적으로 오르나? 이렇게 아마 좀 기대를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가가 플랫폼의 그 심장인 이 알고리즘에 손을 대는 순간 시장은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과연 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흔히 이 라이더 최저시급이라고 부르는 거, 사실 경제학적으로 적정 운임 혹은 최저 운송료 이렇게 부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 시간을 파는 근로자가 아니고 배달이라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어떤 사건을 지어주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계산 안 하잖아요. 그 사건이 해결되는 건당 수수료를 받잖아요. 우리도 건당 수수료를 받아요. 맞죠? 그런데 이 국가가 이 수수료에 이제 한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를 이제 자유로운 파트너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노동자의 영역으로 끌어당기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우리의 이 자유로운 부업 어떻게 변화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경제학에서도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직원은 그 직정을 잃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이론인데, 쉽게 말해서 플랫폼 단가를 이제 앞으로 4,000원, 5,000원, 5,500원 이렇게 올리는 게 여러분 선물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싼 돈 줄 테니까 이제 너도 오토바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 라는 이 압박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단가가 오르는 만큼 이 플랫폼은 더 높은 서비스 그리고 퀄리티, 희생 이런 거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즉 이 고단가는 고강도 관리다,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좀 걱정이 되는 게 선별 효과라는 게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는 까다로워진다. 이게 이제 선별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단가가 낮을 때는 자전거로 천천히 가도 플랫폼이 이해해줬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단가가 이제 높아져요. 높아지면 플랫폼은 가장 효율적인 라이더만 골라서 쓰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내 실력이 좀 애매한데 이 동네 축구 시합할 때는 내 실력이 좀 부족해도 같이 뛸 수 있습니다. 맞죠? 같이 뛰게 해줘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승리 수당이 한 1,000만원 걸린 프로리그 그런 데서 이 실력 없는 선수를 내보낼 감독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이 알고리즘은 속도가 느린 라이더, 그리고 내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라이더, 그리고 서비스가 좋지 않은 라이더, 이 불량 자산으로 좀 분류를 해서 배차 순위를 좀 뒤로 밀어낼 것이다. 약간 좀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최저 단가는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 부업 라이더들의 퇴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이 알고리즘의 보복. 사실 이 정부가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단가 알고리즘, 이 부분이 다 낱낱이 공개가 될 텐데, 이 플랫폼사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단가 알고리즘이 사실 투명해지면은 이제 그 플랫폼사는 통계적 차별이라는 이 더 무서운 무기를 꺼낼 거예요. 알고리즘이 공개가 돼서 단가 산정이 투명해지면 이 플랫폼사는 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라이더들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보너스나 미션 같은 이런 보상 싹 다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그 법이 정한 최소한이라는 그 선만 딱 지키려 할 거야 아마. 겉으로는 좀 투명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이 우리 라이더들의 평소 주행 습관이나 그리고 조리 대기하는 그런 인내심 등등등의 이 모든 데이터를 전부 점수화해서 이 히든 스코어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코를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가가 사실 투명해질수록 알고리즘은 더욱 교묘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최저시급이 1만원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AI는 여러분이 1시간에 2만원을 벌게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2건을 해서 8,000원을 벌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도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그리고 아니면 조리 대기가 긴 콜을 준다든지, 아니면 콜사를 시켜버린다든지, 딱 약간 그 최소한이라는 그 수준에 딱 수렴하게끔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이 전기자전거 부업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전업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오토바이 라이더님들과 절대 또 싸워서도 안 되고, 대신에 그러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 알고리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알고리즘 AI는
이 예측 가능한 라이더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다른 시간에 나오지 말고 뭐 특정 요일, 그리고 뭐 특정 시간, 그리고 뭐 특정 구역, 여기에만 집요하게 파는 거죠. 그러면 이 AI는 이 라이더가 이 시간에 그리고 이 동네만큼에서는 진짜 제일 가장 잘 아는 데이터 소스라고 약간 인식을 해서 콜을 우선 배정합니다. 여러분이 AI 알고리즘을 누리는 게 아니라 AI가 여러분을 필수 부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이 생존법이 단순히 뭐 열심히 뛰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배달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제가 생각하는 배달판은 이 데이터 전쟁이에요. 오토바이 라이더님들이 이 도로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 데이터의 틈새를 파고는 약간 자객이 돼야 한다. 이 변화를 미리 좀 읽고 전략을 세우면 언제든지 그 구멍이 있거든요.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경제학적 통찰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이 좀 두둑한 지갑을 좀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당연히 저도 제 지갑을 또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최저 단가제 그리고 뭐 알고리즘 공개 뭐 이런 게 우리 부업하는 우리 라이더들에게 과연 축복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무사 복귀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달려였습니다. 안녕.